고풍스런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알페아스 마법학원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 아래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돌로 포장된 대문으로 바삐 지나갔고, 이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군중 속에서 시론 아리아는 책을 품에 안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걸었다. 그러나 주변의 웅성거림은 끊임없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저기 저의 아니야? 에이미 선배에게 추파 던지는 녀석 말이야. 한 여학생이 낄낄거렸다. 정말 웃기지만 안타깝네.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시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일 전의 사건, 즉 자신이 이 학원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극도로 부끄럽고 당황했던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끄러웠던 일이 이렇게 빨리 잠잠해지다니. 난 그들이 나를 더 많이 놀릴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한 소문이 사라진 건가? 그렇지? 생각을 마치자마자 시론의 시선은 저 멀리 익숙한 형상에 우연히 멈췄다. 세리엘 선대인가? 그는 문득 떠올랐다. 커피 사건과 관련된 큰 오해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녀를 전혀 싫어하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했다. 언니는 보통 에이미 선배랑 같이 다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세리엘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채 돌이 깔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정신은 어딘가 멀고 불안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세리엘 선배. 세리엘은 깜짝 놀라 돌아섰고 자신을 부른 사람이 시론임을 알아차리자 비명을 질렀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시론의 멱살을 잡았고 그녀의 보랏빛 눈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에이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좀 봐.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녀는 시론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시론의 푸른 눈은 손글씨를 훑어보며 놀라움에 크게 뜨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편지의 내용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시론을 데리고 있다. 저녁 6시까지 훈련장 14호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거세해버릴 것이다. 만약 네가 선생님에게 말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줄 것이다. 시론은 편지 끝에 있는 서명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연자실했고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소용돌이쳤다. 내가 납치된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지? 흑마법사. 30분 전 학교 운동장에서 에이미와 세리엘이 돌길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잘 지내시죠? 세리엘은 불쾌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또 저 녀석이네. 에이미는 획 돌아서며 푸른 눈에서 분노의 불꽃을 뿜어냈다.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내가 꺼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에이미의 분노에 직면하여 그 학생은 그저 거만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건방진 어조로 말했다. 선배님은 좀 덜 거만해지셔야 할 것 같아요. 보스가 선배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세리엘은 친구의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다. 저런 녀석들은 무시해버려. 에이미는 그 학생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흘긋 보았다. 그래서 걔는 겨우 5학년짜리 학생일 뿐이야. 그 학생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선배님이 들을 거라고 했어요. 선배님의 남자가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세리엘은 노골적인 협박에 역겨워하며 에이미의 손을 끌고 갔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정말 역겨워. 어서 도서관으로 가자.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에이미는 갑자기 그 학생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세리엘은 놀라서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에이미? 에이미의 손에 들린 편지는 덜덜 떨렸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시로네를 붙잡고 있다. 오후 6시까지 14번 훈련장으로 와라. 위협적인 내용에 붉은 머리 소녀의 푸른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시로네가 납치됐다고? 제이크의 모습이 저기에 찬 눈빛과 어깨에 박힌 초록색 보석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놈이었다. 그녀가 다시는 마법을 쓸 수 없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던 제이크, 그 빌어먹을 자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에이미는 손에 든 종이를 구겨 단호하게 내던졌다.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가며 차갑게 보이려 애썼다. 상관없어. 그놈이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편지를 가져다준 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무고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죠? 전 그냥 전령일 뿐인데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알 수 없는 비웃음을 지으며 떠나갔다. 에이미가 모든 것을 부인하려 애쓰는 동안 세리엘은 호기심에 구겨진 종이 조각을 주었다. 그녀의 보라색 눈은 안의 내용을 읽고 커졌다. 그녀는 황급히 친구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흑마법사단이라고? 그거 나쁜 집단 아니야? 걔네들은 뛰어난 학생들을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게 전문이잖아. 왜 시로네를 납치한 거야? 에이미,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질문 공세를 받자 에이미는 고개를 돌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그녀는 그 원인이 그날 밤 그녀가 그 남자에게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리엘은 구겨진 종이를 불안하게 내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교수님께 말씀드리자. 맞은편에 서 있던 에이미는 가늘게 눈을 떴고 조롱에 가까운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검지를 턱에 대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씌웠다. 교수님이라고? 시로네뿐만 아니라 너도 위험해질 거야. 에이미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해야 할 올바른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교수회가 개입하여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녀와 시로네는 그들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폭로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시로네가 평범한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시로네에게 비꼬는 듯하면서도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평범한 시민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분명 많이 아첨했겠지. 만약 네가 퇴학당한다면 정말 안타까울 거야. 그렇지? 그때 그녀의 말에 시로네는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몸을 똑바로 세우려 애썼고 그의 눈에는 이상한 결단력이 빛났다. 만약 너의 잔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나를 믿어준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이내 에이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더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다. 어린 시로네가 땅에 무릎 꿇고 주위에는 폭력배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절망적으로 외치는 모습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다. 에이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고뇌가 그녀의 눈에 뚜렷했다. 마지막이자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은 시로네가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고 몸은 멍투성이이며 깨진 눈으로 그녀를 향해 바라보고 피 맺힌 입술에서 나지막한 간청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었다. 제발. 무거운 공기가 에이미를 감쌌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시선은 확고하게 앞을 향했다. 세리엘, 에이미가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가방을 건넸다. 나 혼자 갈 거야. 7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교수님께 알려줘. 세리엘은 황급히 가방을 받으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구겨진 종이를 꽉 쥐었다. 뭐라고? 왜? 혼자 가서 뭘 하려고? 걔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잖아. 뒤돌아보지 않고 에이미는 돌길 위를 단호하게 성큼성큼 걸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했지만 강렬했다.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걱정 마. 제이크 같은 녀석이 10명이라 한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감과 도발적인 반쪽짜리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고 주위에는 붉은 살기가 감돌았다. 이야기를 들은 시론이 비슷한 종이를 든 채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리엘을 바라봤다. 그럼 에이미 누나가 날 구하러 갔다고? 말도 안 돼. 그처럼 나쁜 사람이? 의심은 금세 사라지고 대신 걱정과 다급함이 나타났다. 그럼 언니가 혼자 갔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세리엘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에이미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 이런 부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시로네는 턱에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골똘히 생각했다. 세리엘이 7시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마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1시간의 여유를 둔 거겠지. 그는 손에 든 회중시계를 흘끗 보았다. 시침은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교수님께 말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의 비밀은 이미 서로 얽혀버렸어. 그 말은 즉, 시로네의 푸른 눈이 걱정스러운 생각에 갑자기 크게 뜨였다. 설마 그녀가 우리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혼자 간 건가? 그 깨달음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벌떡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도 가야 해. 세리엘은 시로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다. 선배, 약속한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핸드백은 벤치 위에 떨어져 버렸다. 시로네는 마치 화살처럼 달려나갔고 그의 검은 망토는 바람에 펄럭였다. 산 쪽에 있는 14번 훈련구역인데 그는 헐떡이며 혼잣말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뒤에서 한 인형이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렇게 뛰어가서 언제 도착할 거예요? 시로네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세리엘이 그의 몸에 팔을 감쌌다. 찬란한 청록색 에너지가 솟아오르며 두 사람을 감쌌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제가 같이 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우리는 양자화를 쓸 거예요. 꽉 잡아요. 시론의 푸른 눈동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순간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의 두 손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갑자기 뿜어져 나와 발밑에 자갈바닥까지 번졌다. 즉시 거대한 빛의 기둥이 땅에서 솟아나 시론의 온몸을 감쌌다. 순수하고 강력한 마법 에너지가 그를 들어올려 비명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휩쓸어 올렸다. 근처 건물 안에서 눈부신 빛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다른 수련생들을 놀라게 했다. 한 명이 경악하며 밖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저게 뭐야? 누가 마법을 쓰는 거지? 빛의 기둥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간 시론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무중력 상태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대신 무시무시한 자유낙하가 시작되었다. 그가 땅으로 곧장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는 극한의 공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래쪽에 울창한 숲이 점점 더 커져 그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자 시론의 절망적인 비명이 공간을 찢었다.
세리엘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순간이동은 나무에 부딪히면 위험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날아가자. 푸른 섬광이 공기를 찢고 빽빽한 숲을 손살같이 가로질렀다. 갑작스러운 가속에 익숙치 않더 놀란 시로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은 회오리 바람과 흙먼지 속에서 땅에 착지했다. 끔찍한 비행에 시로는 비틀거렸고 역겨운 느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둘러 근처 나무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맙소사,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조차 없었잖아. 그동안 세리엘은 고요한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불렀다. 에이미, 어디 있어? 그녀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왔는데 말이야. 아직 진정하려고 애쓰던 시로는 나무에 기대어 추론을 내놓았다. 내 생각에 그들이 장소를 바꾼 것 같아. 종이에 적힌 장소가 노출됐으니 아마 선생님들에게 통보될 것까지 계산했을 거야. 세리엘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에이미는 어떻게? 시로는 똑바로 서서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들의 계획은 꽤나 치밀해. 시론의 마음속에는 비밀, 과거, 평민 신분, 그리고 퇴학당할 위험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지금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장된 얼굴과 간절함이 비치는 눈으로 시론은 함께 가던 선배를 돌아보았다. 선배, 돌아가서 교수님께 모든 걸 보고해주세요. 혼자 가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세리엘은 망설이며 당황한 듯 답했다. 하지만 에이미가 이유가 있다고 했고 7시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시론은 급히 말을 끊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도우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어서 가세요. 세리엘은 얼어붙었고 보랏빛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 주위에는 커다란 물음표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라고? 그 중요한 이유가 너라고? 너희 둘 관계가 뭐야? 너희 둘이 비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야? 내가 모르는 진실은 대체 뭐야? 시간 없어요. 시론은 당황하며 그녀의 격한 반응을 끊었다. 오래 지체할수록 더 위험해질 거예요. 시론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은 마침내 세리엘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여기는 너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말하자마자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학원 쪽으로 달려갔다. 멀어져 사라지는 세리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걱정을 억누르고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하게 변했다. 산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다. 거대한 푸른 마력이 폭발하며 우렁찬 포효와 함께 숲을 휩쓸었다. 혹시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마법이 퍼져나가 모든 나무와 풀잎을 비추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다. 찾았다. 발자국이 있어. 마법 에너지는 사라져 숲의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아 주었다. 시로네는 무릎을 꿇고 땅에 희미하게 빛나는 흔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건 두 사람의 발자국이야. 얼마 되지 않은 흔적인데. 그는 중얼거리며 분석했지만 이내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도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설마 그들이 날아간 건가? 바로 그때 흩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로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소리지? 시로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해진녘 노을이 저물어 먼 하늘을 선명하고 반짝이는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시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고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어 그를 돌아보게 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떨어진 산맥 위로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경고적인 광경이었다. 시로는 얼굴에 떠오르던 평온함은 즉시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긴장과 걱정이 드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순간 다양한 이동 마법에 대한 지식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순간이동은 빛 계열 마법으로 짧은 10m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여 이렇게 먼 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선택은 비행이었다. 그것은 바람 계열 마법으로 두 가지 마법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접근성이 좋아 많은 마법사들이 사용했다. 그것이 바로 그 연기 기둥이 솟아나는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